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내용들 세 가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11월을 미국 증시가 보냈는데요. 12월은 어떨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9% 가깝게 이 월간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3분기 이 시장을 봤을 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은 4분기에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졌던 트렌드가 지속되는 모습이 역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바로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12월 증시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1928년 이후를 좀 집계를 해보더라도 12월 달에 상승 확률이 7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달 중에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역사적인 데이터 외에도 매크로 상황도 좀 증시에 우호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또 연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내년 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또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모두 다 내년에는 하방으로 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불안 요소를 꼽아보자면은 역시 정책과 그리고 매크로 환경 변화 간의 눈높이가 좀 맞지 않는 상황,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나타났던 좀 특징이었죠. 파월의 매파 발언도 약발이 떨어진 이유, 향후의 증시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섣부르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연준의 발언을 이제는 시장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을 좀 자아내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었는데요. 그 근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결국은 파월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과 무관하게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예상치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강은 결국은 연준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다 역시 보니까 금리 방향성 역시도 방향성을 하방 쪽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경기 상황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금리 인상과 그리고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근거는 역시 강한 고용과 미국의 경기 상황이었죠. 물론 지금 경기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서서히 경기가 좀 꺼뜨려지는,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의 정책 그리고 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와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금리는 하방일 것이다라는 점이 결국은 파월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해서 좀 상승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이렇게 왼쪽으로 할수록 이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요 기관들 가운데서 ING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무려 6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역시 경기가 빠르게 하강될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매파 발언보다는 큰 방향성,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겠죠. 바로 연준과 우리의 눈높이가 과연 맞게 좀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좀 상황을 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 연준 이사가 이제는 현 통화정책 수준이 물가를 낮추기에 적절하다. 그러니까
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시장에 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러 이사가 원래 좀 매파로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은 최근에도 이 토마스 바킨 그리고 미셸 보우만 등 주요 이런 또 연준의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의 하강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11월을 굉장히 강하게 끝냈습니다. 금요일 날도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요. 이제 38,000달러를 돌파해서 38,83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비트코인 시장에도 파월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은 무려 127%나 상승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70%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으로 보고 있는 이 솔라나의 솔 같은 경우에도 무려 482%나 상승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붐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매크로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강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는 점이 결국은 이 같은 위험자산, 가상자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호재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도 좀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곧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SEC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의 또 유입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탑픽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인베이스가 탑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무려 7%나 급등을 하면서 작년 5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약 한 30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의 붐에 또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도 무려 한 70%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호재도 코인베이스는 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쓰러진 경쟁사들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뉴스로 많이 봤듯이 FTX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라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뭐 돈 세탁 이런 또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존재감이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한 7% 남짓인데 여기에서 코인베이스가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처럼 좀 탑픽으로 꼽아드릴 수는 있겠지만요. 역시 불안 요소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이 당장은 호재이지만은 거래소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코인베이스에는 마냥 호재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낸스의 잡음 역시도 과도한 호재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주호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바이낸스가 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된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화이자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트렌드로 보더라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하루 2회 투여 방식의 비만 치료제가 메스꺼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구토 등의 부작용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3상을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상 결과 지금까지 좀 보면은 체중 감량 효과는 분명히 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73%가 메스꺼움 그리고 47%가 구토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메디케이션을 중단하는 비율도 무려 50%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화이자 CEO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9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다. 그 중에 이 비만 치료제가 10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의약품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 같은 기대감을 좀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2상을 앞두고 있는 하루 1회 투약하는 버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중단이 화이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악재일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꽤 큰 악재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좀 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의 참고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화이자의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0%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했던 그런 경험을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회사는요, 비만 치료제 외에도 타 의약품 라인업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닻을 달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이자는 이에 반해서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좀 의문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중립 의견을 그대로 그래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실적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소식이 그렇다면은 타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크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을 좀 자아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라일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화이자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